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조정장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계좌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59% 수익률로 급락했고 1억 400만원 수익으로 급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0% 수익률이었던 QLD는 52%로 500% 수익률이었던 USD는 200%로 떨어진 상황이죠. 여기에 국내 계좌도 86% 수익률로 떨어졌고 510만원 수익까지 크게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환차익으로 좀 방어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두 번째 웅줍 계좌 수익도 많이 떨어졌고 특히 비트코인이 또다시 마이너스로 진입하면서 마이너스 10% 수익률로 진입했고 900만원 손실 중입니다. 이번에 꽤 큰 웅덩이 조정으로 저는 3억 수익에서 1억 3천만원 수익으로 무려 1억 7천만원 수익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쫄아서 매도하고 튀거나 무서워서 웅줍도 안 하고 벌벌 떨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지금 이 정도는 사실 하락도 아닙니다. 최소 2020년 폭락장이나 2022년 하락장 정도는 되어야죠. 전 지금 제 계좌가 이렇게 박살나고 있을 때 웅줍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조정장을 보면 시장에 피가 흐르고 있죠? 우리 계좌도 피바다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존 템플턴이 말하는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라는 명언과 연결되는 겁니다. 물론 전 더 떨어져도 상관없지만 원칙대로 현재 웅줍 분할 매수를 하고 있죠. 자, 저와 함께 오랜 기간 버텨오시면서 2020년 코로나도 버티고 2022년 하락장도 버티신 분들은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포, 두려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시거나 공포 댓글이나 조롱 댓글들을 보면서 인간 지표가 드디어 나왔다며 오히려 매수 기회로 바라보는 낙관론자들인데요. 그러나 나스닥만 겨우 10% 넘게 빠진 아주 작은 이 웅덩이 조정장에서 벌써부터 벌벌 떨거나 그동안 수익이 부러워서 댓글을 못 달던 그 방구석 워렌 버핏 분들이 또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웅덩아, 피똥 싸고 있지? 웅덩이가 관짝 파묻을 웅덩이였노. 웅덩이가 아니고 절벽이었는데? 네 계좌 좀 보자. 웅줍하고 있냐? 시벨롭 쫄아서 잠수 타버리노 라는 조롱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전 사실 이런 지표들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동안 조정, 하락, 폭락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며 현금 비중을 꼭 따로 들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 현금을 드디어 슬슬 쓸 때가 되었구나 라는 분할 매수 기회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바로 2022년 하락장 때도 이런 댓글이 달렸고 2023년 8월 조정장에서도 이런 댓글이 달렸죠. 즉 주식시장은 항상 패턴, 사이클이 반복되며 개인 투자자들의 패턴도 반복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락의 이유, 하락 폭, 하락 기간은 모두 다르지만 패턴과 사이클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시기는 웅덩이에서 줍줍해야만 하는 웅줍 분할 매수, 그 기회 어딘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막 떨어져 버리니까 왜 고점에서 팔 수 없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미 나스닥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한 조정장에 진입했는데 이제라도 현금을 확보하라는 뉴스와 유튜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다음 왜 지금 팔라고 하는지 그 전에는 계속 매수하라고 말하다가 말이죠. 그냥 뚝심 있게 조정과 하락, 폭락은 때려 맞으면서 오히려 그와 동시에 웅줍 분할 매수를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팔라고 말할 거였다면 진작 7월 중순에 매도하라고 말을 해야지 이렇게 다 떨어진 다음에 대공황이다, 경기 침체다, 미국 부도라면서 여러분들을 더욱 무섭게 만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냉정하게 미국 주식의 악재를 살펴보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악재입니다. 갑자기 급격한 경기 침체 우려가 생겼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샤메 법칙이 발동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샤메 법칙이 뭘까요? 실업률의 최근 3개월 평균치가 지난 1년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다면 경기 침체로 판단한다는 법칙입니다. 이게 이번 실업률에서 나온 거죠. 예상치는 4.1%였지만 훨씬 상회한 4.3%로 발표가 되었죠. 이 샤메 법칙은 경기 침체 11번 중 10번을 맞췄기 때문에 월가나 많은 투자자들이 꽤나 신뢰하는 법칙입니다. 이 샤메 법칙은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지표이며 꽤나 신빙성이 높은 지표인데요. 단 이게 시장의 타이밍을 판단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샤메 법칙이 발동되면 경기 침체와 높은 확률로 연결되지만 이미 하락이 다 끝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주식시장은 미리 선반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저 파란색 S&P 500과 오른쪽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면서 결국은 모든 악재를 다 이겨내고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한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하나, 샴의 법칙 말고도 현재 경기 침체 신뢰도가 또 높은 장단기 금리차 그래프를 살펴보면 역전되었다가 이 역전이 해소되면서 거의 정상화에 진입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후 정상화되면 머지않아 경기 침체가 찾아왔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샴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매우 신빙성이 높은 자료 중 하나인데요. 경기 침체는 사실 경제 사이클로 바라보자면 결국 언제나 찾아오는 패턴, 사이클입니다. 즉 투자자라면 경기 침체는 각오해야 하며 경기 침체를 버틸 각오라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 라고 제가 줄곧 강조드려왔던 것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피터 린치는 경기 침체 패턴에 대해 이런 말을 했죠.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그룹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그룹은 계속 있을 겁니다. 즉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마다 미국은 이제 끝났다, 미국 주식은 이제 끝났다 라면서 이번엔 달라, 진짜야 라는 사람들이 매번 언제나 나타났다는 것이죠. 마치 아까 제 영상 댓글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피터 린치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 바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극소수 사람들을 보면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폭락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폭락이 찾아올 수 있다고 각오하고 놀라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며 매수 기회로 여긴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나스닥 장기 차트를 살펴보면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웅덩이가 계속 파이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패닉하면 안 되고 미리미리 각오해두고 미리 준비, 대비를 한 상태로 이 웅덩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웅덩이가 또 파이고 있습니다. 전 2020년, 21년, 2022년, 2023년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일관되게 기회로 여기며 웅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웅덩이 역시 기회로 활용하면서 다시 자산 점프시키는 것을 또 보여드릴 테니 이번 기회와 함께 잡아보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악재는 저 역시 진짜 깜짝 놀랐던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비중을 절반이나 매도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경기 침체 우려, 폭락 우려가 확대되고 있죠. 장기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보유한 애플의 비중을 조금이 아니라 무려 절반이나 매도한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해줍니다. 이거 미국 주식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경기 침체 오고 대폭락장 찾아오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 요소인데요. 솔직히 이 워렌 버핏의 매도는 저도 매우 찝찝합니다. 그러나 워렌 버핏의 매도가 꼭 폭락,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워렌 버핏이 매도한 후 더 많이 오른 종목도 많은 만큼 우리는 주의는 하되 패닉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생각에 이미 현금 비중을 따로 챙겨둔 극소수 웅줌러들이죠. 항상 우리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두고 미리 각오를 해두고 대비를 해둔 투자자들입니다. 현재 워렌 버핏은 에너지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워렌 버핏이 에너지 섹터에 투자한다는 것은 자산을 늘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한 만큼 지금은 우리도 어느 정도 하락 각오를 해둔 상태로 웅덩이 기회를 잡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언제인지 맞출 순 없었지만 언제든 하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악재가 바로 엔화 급등입니다. 이게 왜 악재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동안 일본은 다른 나라들 다 금리 인상할 때 혼자 저금리를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저금리 엔화를 빌려서 해외 고금리에 예금을 하거나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더 높은 수익을 줄 곳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이제 엔화 환율이 급등하게 되고 빌렸던 이자율이 금리 인상으로 높아지면 싸게 엔화를 빌렸던 사람들이 갚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자금이 미국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갑작스러운 자금 이탈로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인 것이며 이 불확실성이 더욱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죠. 그리고 또한 주말 사이 중동 전쟁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선제 타격을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부터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다시 한번 중동 전쟁 우려가 주식시장을 덮치고 있죠. 갑자기 이런 악재들이 한 번에 다 쏟아지면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모두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저와 하락장을 경험한 분들은 이미 단단해져 있겠지만 신규 투자자분들은 너무 걱정되실 겁니다. 내 소중한 돈이 점점 사라지고 마이너스 계좌인 분들도 있을 테고 말이죠. 그러나 이번 하락이 조정장이든 하락장이든 웅덩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자본주의를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결국 서울 부동산, 미국 주식이 왜 우상향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욕먹는 한국 주식조차 왜 아주 조금씩이지만 결국 올라가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화폐 가치는 안 보이지만 점점 떨어지고 있고 자산 가치가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며 결국 올라갑니다.
결국 저와 함께 진짜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바라보신다면 지금 우리가 투자한 미국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처입니다. 시간만 저와 함께 활용하신다면 전혀 무서울 것이 없고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비관론은 언제나 항상 있어 왔고 언제나 미국이 망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무서운 과거 비관론들이 많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쿠바 미사일 사태, 블랙 먼데이, 대공황, 이라크 전쟁, 닷컴 버블, 9.11 테러, 리먼 브러더스 사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말이죠. 지금 현재 악재보다 훨씬 무서운 악재들이 있었음에도 미국 주식은 결국 계속 우상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변동성을 인내해야 합니다. 비관론이 무섭지만 견뎌내야 하며 끝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변동성 빅스 지수는 역대급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동성 빅스 지수가 크게 상승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좋은 웅줍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2030년 이상을 저와 함께 바라본다면 지금 이 비관론, 불확실성은 우리의 수익에 사실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빅스 지수가 역대급으로 상승했던 과거를 모두 살펴봐도 결국 어떤 악재든 끝나게 되어 있고 모두 높은 수익을 안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들은 이번에도 떨어져 나갈 겁니다. 아니, 이미 떨어져 나간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제가 2022년 1월에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올해 조정이든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장기 투자자의 80%가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말이죠. 그때 저 영상에 달렸던 댓글들을 보면 끝까지 어떻게든 버텨내겠다는 댓글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상보다 더 큰 하락이 찾아왔고 2022년 바닥 그 어딘가에서 올해 장기 투자자 절반이 떨어져 나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끝까지 버티며 웅줍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버텨낸 결과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음에도 여전히 전 높은 수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버텨내기 위해선 대비를 해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그 대비가 바로 멘탈을 지키기 위해 또는 하락이나 폭락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 현금 비중을 따로 10%에서 30% 보관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안전장치가 될 것이고 여기에 시간을 활용한다면 두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현금 비중과 세월을 활용할 수 있다면 지금 집에서 악플을 쓰고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이 기회를 잡을지 고민하고 있겠죠. 왜 주식시장에선 뚝심과 끈기, 인내심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이번 하락으로 느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이번 웅덩이에서도 또 웅줍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었고 원칙대로 세월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웅줍을 통해 자산을 또 불릴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번 웅덩이에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미래 여러분 자산이 결정됩니다. 제가 2022년 웅덩이에서 채권에 투자했다면 지금 제 계좌는 여전히 폭락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도 빅테크는 끝났다는 뉴스들이 넘쳐났죠. 그리고 그때도 미국 주식, 미국은 끝났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때도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 주식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전 가장 확실한 투자 자산, 미국 지수를 계속 보유했고 웅줍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어가고 있죠. 지금 이 하락을 위기와 장애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바라본다면 당연히 지금 위기겠죠. 그러나 203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지 지금보다 더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지 전 결국 이번 비관론, 위기도 이겨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또 어떤 호재가 갑자기 나타나며 자산을 점프시켜주게 될 겁니다. 지금 무섭고 쫄리시겠지만 왜 극소수만 부자가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직접 다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저와 함께 한번 버텨보시고 이번 웅덩이 기회도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